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왜 어떤 집은 자식이 알아서 잘 크고 어떤 집은 끝없이 부모에게 기대며 사는 걸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 부모가 이것을 줬느냐 못 줬느냐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식은 절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뒷바라지에 지쳐갑니다. 어릴 땐 속 깊고 착했던 아이, 왜 커서는 부모 속만 썩일까요? 왜 잘 되라고 한 조언 한마디에 원망부터 할까요?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식의 발목을 잡은 걸까요? 부모가 이것을 모르면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갈팡질팡 흔들리며 방황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끝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집 부모들이 했던 단 하나의 비밀.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딱 하나 줘야 할 것은 바로 물러서기입니다. 물러서다니? 내가 손 놓으면 자식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을수록 자식은 더 흔들립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주면 자식은 자기 힘으로 설 줄 모릅니다. 부모가 늘 먼저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도 도와주실 건가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대신해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날아오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이끌어주는 것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물러서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물러서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도 헬리콥터 부모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 5개 이상 해당되면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에 가깝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은 먹었어? 하루 3번 묻는다. 출근했니? 성인 자녀에게도 확인한다.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실패하면 어쩌려고? 걱정부터 앞선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 말을 들어야지. 이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의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식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해결해주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부모를 뜻합니다. 마치 헬리콥터처럼 머리 위에서 계속 감시하며 조종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즘 헬리콥터 부모가 정말 문제입니다. 자식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들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다 해줬으니 자식은 혼자 살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 곁을 맴돌며 끝없이 요구합니다.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해? 내가 이제 뭘 해야 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부모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야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마세요. 자식이 고민을 말하면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스스로 답을 찾게 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가 원하는 길이 자식에게도 정답일까요? 결정은 내가 해.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밥 먹었어? 대신
시간 날 때 연락 줘. 과도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세요.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다 막아주면 자식은 세상과 싸우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야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믿고 기다릴 차례입니다. 부모가 물러날 때 비로소 자식은 성장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먼저 사세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지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과 희생은 다릅니다. 책임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고 희생은 나를 버리고 자식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곁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를 위해 나는 다 포기했어. 이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식의 짐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성인이 안 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모도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자식을 키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두고 무작정 내 삶을 찾겠다고 떠나는 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꿈을 가지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목표를 가지세요. 하루 30분씩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를 해보기. 이런 사소한 목표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삶을 즐기세요. 사회와 연결되세요. 동네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너무 가족에게만 매달리지 마세요. 부모도 나만의 세상을 가져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했던 것들,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부모가 삶을 즐길수록 자식도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희생만 하면 자식은 부모를 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빛내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찾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너도 내 인생을 잘 살길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다 큰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식이 먼저 요청하기 전까지 먼저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봐. 이렇게 답해 주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며 붙잡으면 자식도 불안해서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챙기면 자식은 끝까지 어립니다. 부모가 앞에서 다 막아주면 자식은 세상과 싸울 줄 모릅니다. 언젠가 부모가 손을 놓을 순간이 옵니다. 그때서야 혼자 설 수 없는 자식을 보면 부모는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식이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삶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면 자식도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찾습니다. 이제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무심코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대학 가야지. 이런 회사 들어가야지. 이런 배우자 만나야지. 결혼했으면 애는 낳아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숨이 막히고 마치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의 자식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수록 자식은 반발합니다. 강요받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가고 싶어집니다. 엄마 아빠는 날 믿지 않아. 난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자식은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자식이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화를 피한 적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민호. 부모님 기대대로 의대에 갔습니다. 넌 의사가 딱이야. 주변에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음악이 좋았고 노래를 할 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음악은 취미로 해도 되잖아. 넌 의사가 돼야 해.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민호. 그렇게 6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한 날, 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대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엄마, 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할래. 그 길로 가수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그의 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살았던 6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강요하지 말고 선택을 맡기세요. 자식이 기대를 의무로 느끼는 순간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식은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진 않았나요?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부모는 조용히 응원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 돈줄 부모가 되지 마세요. 요즘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식의 출발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학비, 전세, 결혼자금까지 지원받은 아이는 더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결국 자식은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벌고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했으니 사업 자금 좀 도와줘. 결혼하는데 돈 없으면 창피하잖아. 이사 가는데 부모님이 좀 보태주시면 안 돼?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면 자식은 점점 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대주다 보면 자식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의 지원이 끝나는 순간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부모가 다 해줄수록 자식은 나약해집니다. 준혁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
내가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라며 3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1년도 안 돼 망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준혁 씨가 사업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좀 더 지원해줬으면 됐을 텐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의 무게를 부모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평생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50대에서 60대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적 짐을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울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애원한다고 해도 경제적 지원을 멈춰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누군가에게 종속된다.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줄을 끊으세요. 자식이 넘어질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안전망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 스스로를 지킬 때입니다. 자식이 진짜 성공하는 길은 부모의 돈이 아니라 스스로 벌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 자식 인생에 너무 끼어들지 마세요. 민우 씨는 결혼 10년 차 가장입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바꾸려던 날 그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 차 사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의견을 들어야죠. 이건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부모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정해줬다면 자식은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입을 옷, 다닐 학원, 전공할 대학까지 모든 걸 부모가 결정해줬다면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정한 선택이 정답이었기에 스스로 내린 선택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 선택이 맞을까? 결혼을 해도 독립이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부모가 반대하면 고민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도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쩌지?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지어 결혼 후에도 부모가 개입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안 해. 부모 뜻을 거스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자식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모가 물러나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선택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면 자식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지 않는다면 자식은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통제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식은 성장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남의 뜻대로 살게 된다. 부모가 너무 깊이 끼어들면 자식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세요. 자식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이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셨나요?
밤잠 설치며 아이를 돌보고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고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키웠는데 어느새 아이는 커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해지고 예전처럼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서운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부모님, 부디 마음에 새겨주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부모는 끝없이 간섭하고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준 부모였습니다. 물러선다는 건 방치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러선다는 것은 자식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기에 때로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붙잡으면 자식은 끝까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식은 두 걸음 더 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위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손을 잠시 펴보세요. 자식이 스스로 일어나고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장 먼저 믿어주세요. 부모가 믿어주면 자식은 더 강해집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식은 더 멀리 나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깊이 닿습니다.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자신을 위한 삶도 조금씩 시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